자, 민주당이 오늘 행안위원회를 열어서 허위사실 공포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재명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만일 이 후보 당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을 선거 뒤로 미뤄라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대선 전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자 범죄 행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다. 집행자 아니냐. 14일 또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이제 15일 고등법원이죠.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는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불출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논란입니다. 먼저 신조부 대변인. 네.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깔려 있어요. 그 지난해 대선에서 거의 1,600만 명이 넘게 표를 얻었던 사람의 어떤 대선 출마권 자격을 그렇게 법원이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하나로 그걸 차단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이 깔려 있고, 또 대선이 이제 이미 사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선거운동 누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럴 거였으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진작에 사법부를 향해서 빨리 선고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야죠. 지금까지는 뭐 서류 송달 거부하고 재판 질질 끌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재판에 못 나가겠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본인한테만 특혜를 요구합니까? 이런 분이 지도자 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특권, 얼마나 더 많은 권위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그 주장들이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선거 뒤로 미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재판이 중지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다 한 다음에 대선 이후에 재판 진행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련 행태들 모두가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국민들께 전혀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이 이제 파기환송심 그걸 이제 15일 날 열려면 이재명 후보 이제 본인에게 그 관련된 출석하라는 그 이제 서류를 이제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가요? 뭐 그거는 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네. 판단하시는 네. 문제고, 저희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계속 돌면서 골목골목 그 선거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절차적으로 진행할 거여서 그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가 그 당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허위를 그런 적시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건 다 용인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법적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발언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걸 규정하는 것은 당의 선거도 아니고 또 떨어진 선거고,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이번 선거에 자격을 부여하는 여부를 사법부가 과도하게 이례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국민주권에 반하는 행동이다 저는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 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고,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피고인에게
불합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저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사법적으로도 이 이례적인 판단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직권이 남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주호 부대변인의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재판을 회피하는 거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반된다. 그 부분 주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그런 사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위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겠죠.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처음에 거르지 못한 게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 단계에 의하면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당대에 출마한다거나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원래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라는 이제 1급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법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점 구체화되고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까지 끌고 온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법부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추대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 아까 이제 기피하는 거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당직자들한테 이제 수행한 당직자들한테 낯선 사람이 어떤 서류 봉투 같은 거 주면 절대 받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법원 집행관이 와서 기일 통지서 주는 거를 일부러 이제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상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인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밑에 있는 당직자 시켜가지고 그걸 정당한 이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지휘를 하고 밑에 있는 당직자가 공범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당 공무 집행 방해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정당에서 이제 후보들 주변 사람들 다 같이 해가지고 정치인을 이제 키워야지 이렇게 범죄인을 양성하는, 안 그래도 범죄인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온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게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법 감정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셀프 사면을 위한 그런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반감을 가지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단 두 가지 사실관계를 좀 먼저 바로 잡습니다. 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서 기소 시에 출마를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시에 당직을 내려놓게 되어 있었던 적은 있었어도 출마를 못하게 한 적은 없었다. 그 당규가 바뀐 건 맞지만 이 기소 시 출마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었다라는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관이 혹시라도 누구 그 수행하는 당직자들에게 서류를 줄지 모르니까 받지 마라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어제 당에서 공식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 먼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이 그 선거법이 1심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이거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지연했기 때문에 고의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바뀐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 증인을 수십 명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검찰 측 증인입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선고가 길어지게 만들었던 책임에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이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온당치 않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이 뽑아놓은 공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 대선 후보가 뽑혔다면, 그리고 이 헌법 제116조 아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헌법에 있는 사안을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헌법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 116조에 보면 선거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보면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 때로부터 개표시까지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신분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3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때 유권자의 선택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무려 이재명 후보가 5번의 공판 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보고 5일 동안은 선거 운동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과연 법에서 정한 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오늘 그 우리 당의 저기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오신 윤여준 선대위원장께서 아침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존중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충돌이 되었을 땐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은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이 선거입니다. 대선 기간이에요. 대선 기간에서는 법치주의가 정말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법치주의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법 테두리만큼은 민주주의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대법원에서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그런 존중의 모습이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댓글 읽어드리고 신조 대변인께 기회 드릴게요.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심된다. 청문회에서 밝히자 이런 의견. 국민이 위임한 칼자루는 국회가 주고 있다 이런 의견.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이대가 폭탄 돌리기 시작한 것 같다. 자, 그렇다고 법을 죄다 이재명 후보에게 맞춰 개정한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애초에 재판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 자체가 잘못 아닌가? 이런 의견. 한쪽은 전 정권의 그림자가 한쪽은 사법부 겁박의 법 위에 군림하려 하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속전속결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제치기 위한 이런 뭐 공작이다 말씀을 하실 거면은 5월 1일 날 대법원 선고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그런 말씀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5월 1일 날 그 기각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빨리 해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파기환송을 하니까 뭐 6만 쪽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읽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이 뭐 이렇게 증인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늦어진 면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1심 나온 게 언제죠? 작년 11월 15일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천명한 2심, 3심 결과대로 하면 3개월. 원래대로라고 하면 5월 15일 날 끝났어야지 마땅한 겁니다. 대법원 선고가.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미뤄졌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서류 송달 거부하고 뭐 변호인 교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판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에 2심 시작도 안 돼갖고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 탓을 왜 지금 법원을 향해서 하죠? 이재명 후보가 진짜 재판을 빨리 끝내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하고 싶었다면은 이미 진작에 재판이 끝났어야 돼요. 질질 끈 거 이재명 후보라는 점 한 말씀드리고요. 유권자 선택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유권자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번 2025년은요 대선을 2번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최악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한다면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됩니다. 자꾸 5월 11일 뭐 김문수, 한덕수 두 분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빨리 물러나서 민주당의 플랜 B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플랜 B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뭐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플랜 B도 이재명, 플랜 C도 이재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헌법 65조에 대통령이든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 누구든 간에 그게 그 사람들이 직무를 하는 과정에 위헌적인 행위를 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되면 결국은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의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사법부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사법부의
이 행위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정의 외관이라고 하죠. 이 공정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자체적 판단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인 사람도 그게 공정했다라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의 외관인데 우리는 법의 지배를 마치 법관의 지배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관에 의한 지배는 결국은 사법부의 만능주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런 문제를 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계속 헌법소원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정치인의 사실과 법관들이 법정에서 다루는 사실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게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게끔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사법적 불신을 만들어내지 않게끔 그것들을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 결국 대법원의 역할이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고 방기했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저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면 대법원 내부에서의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럼 이제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 지금 2명이었는데 법원 노조나 어떤 부장 판사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거는 법원 내부의 문제니까 그런 의견들이 그러니까 있다는 걸 의혹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신 건 그 의혹의 실체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법원이 이제 재판관이 지금 한 행동 자체가 네. 정치적 중립도 위반하고 위헌 위법적인 사건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소부에서 배당되는 것을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배당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이런 사안과는 너무나 이례적인 판단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에 대해서 2명의 대법관만 반대 의견 냈죠. 반대 10명이 의견이 47종에 달할 정도로 그러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면 구성되어 그 있습니다. 2명의 반대 의견만 믿고 다른 10명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하시는 거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AI가 아닌 이상 7만 쪽 분량이라면요. 1mm 정도의 종이를 7m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관계 판단할 수 없는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사실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판단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록도 보지 않고 사실 판단을 네. 그냥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제가 겁니다. 요 말씀만 짧게 드리면 이틀 만에 본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밝힌 게 뭐냐면 사건이 접수된 3월 28일부터 이 서류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34일 동안 검토를 그 했다고 문제가 했어요. 있습니다. 소부의 재판이 배당이 됐고 소부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그걸 봤다고 한다면 그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법관의 지배 말씀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선동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그럼 이재명 당 대표가 지배한 건 이재명 의원 지배입니까? 당 대표에 의한 정당 지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법관의 지배를 말을 써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관 개인에 의한 지배받는 것처럼 선전선동 발언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반론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 끝나가 주세요. 네. 아니 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니죠. 헌법 84조 말씀 좀 드리면은 헌법 84조를 만들 때 처음에는요 이렇게 재판 중인 사람이라든가 전과가 많은 사람이 대선에 출마할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대선 출마할 정도 되면 자기 관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당에서 여러 번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후보가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은 유일무이한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후보를 사법 리스크한 후보를 끝까지 밀어올린 민주당이 책임 있는 거죠. 왜 사법부를 자꾸 탓을 합니까? 그거 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랜 B 아까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플랜 B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제명인의 말부터 해가지고 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발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뭐 추미애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이 이런 분들은 플랜 B를 준비되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네. 이준호 대변인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바로 잡는 거 2개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었고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과 7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6범이에요. 6범이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말들을 그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법관의 지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보자는 겁니다.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입니다. 이게 과잉됐을 때는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다시 또 권한쟁의로 가면 되는 문제고 국회가 그런 것도 못합니까? 법관은 신의 영역입니까? 대통령도 우리는 탄핵소추에서 날리는 나라인데 법관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했는데 그거 거부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탄핵하자 그러면 그 탄핵 심판 누가 합니까? 이도저도 아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그 분명히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현격한 지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그냥 짧게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한 분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뭐 이런 그 지금 사법부 내에서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오늘 이분의 글은 전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문의 글인데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즉시 소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정말 법에 의한 판결이었는가 아니면 법관에 의한 판결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저는 드립니다. 근원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왜 죄를 지어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죄 지으면 처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기소되고 재판받습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11건 12건 기소됐고요. 그것이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적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법 따로 국민법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진검승부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사법부와 입법부가 한판 붙을 것 같은데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또 글을 주셨어요. 사법부와 민주당의 싸움이지 무슨.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의 싸움이다. 사법부와. 자, 국회와 법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도 요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급을 쭉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충청 전북 지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어제 증평이죠. 충남 여기 주민들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 김대중 이 두 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분리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대법원의 이례적인 이제 소부를 건너뛴 전원 합의부에서의 판단 그리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또 서울고법에서도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사법부의 과도한 정치적인 개입으로 비춰지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그 판단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읽혀질 것인지도 심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은 대법관들이 해야 되는 노력인 겁니다. 법관이 판단하면 모두가 다 결정에 따르는 것 그런 맞는 거지만 그거는 법에 의한 지배에서 가능한 거고 법관이 그걸 과잉을 해석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도 저는 국민적으로도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재판적에서 그걸 따지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요. 과거에 신창원 아시죠? 탈옥범. 신창원이 탈옥했을 때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그럼 그 탈옥범이 국민들한테 인기 있으니까 탈옥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 안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 부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행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판 질질 끌고 서류 송달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이후까지 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이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유죄 판결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가동됐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저기 자, 한 신창원하고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비유는 네. 적절하지 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이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조봉암 농림부 장관 하셨죠. 이 부분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비교가 적절한 거냐? 그건 적절히 네. 않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 스스로 자기 입으로 누가 옆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분들을 거론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견주는 반열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예. 민망한 일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거 사법살인의 예시를 들은 거예요. 본인이 저 조봉암이나 김대중하고 같은 반열에 있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과거에 그런 사법살인의 사례들이 비춰봤을 때 지금도 사법부에 의해서 네. 그런 흑역사가 다시는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